자, 그럼 이제 5주차 이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는 이종강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5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진행하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저번 주처럼 그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제 질문 위주로만 여러분들한테 요약 정리를 해주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이 됩니다. 뭐 구독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전 유튜버 아니기 때문에 별스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별풍선.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권과 입지 분석 그리고 마케팅, 어떻게 보면 창업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제 생각엔 아마 상권과 입지 분석과 상권 분석 시스템 정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상권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창업이란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데, 뭐 창업은 계속 얘기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창업이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나갑니다. 네, 지나가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상권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상권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입지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IT 기반이라든가 뭐 글로벌 셀러, 예를 들면 제가 주로 하는 글로벌 셀러라든가 아니면 이커머스 또는 뭐 IT 기반의 사업은 상권이라는 거랑은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렇죠? 주로 상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영업, 한마디로 진짜 뭐 호프집, 제가 하지 말라는 이런 거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또 어떻게 그걸 저만 하지 말라는 건 좀 희망이지, 우리나라 그 자영업체가 없어지겠습니까? 그쵸?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없어져야 돼요. 왜? 여기 나와 있지만 자영업자의 수가 지금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 예. 700만 명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태어난 아기도 나와서 외식을 하고, 뭐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병자 또는 뭐 내일 돌아가실 뭐 진짜 뭐 100세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꼭 나와서 외식을 해야지만 외식업체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지만 아마 한 30%대,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100명이면 파는 사람이 100명이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식당 같은 경우에 한 100명이 들어왔다가 해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남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럼 예를 들면 100명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은 몇 명이어야 돼? 한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적당한 시장의 논리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700만 명, 그리고 외식업체가 60만 명이에요. 근데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 60만 명의 6분의 1 정도, 더 줄이면 60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10분의 1로 줄이면 6만 명 정도 있으면 딱 맞는 시장이 돼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결국은 9개 기업체에서 손님을 한 기업체가 뺏어와야지만 그 한 기업체가 살아남는 거라고요. 그런 구조가 바로 지금 자영업 시장입니다.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영업은 줄여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돼요? 맞습니다. 진정한 창업,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IT,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하는 공유, 4차 산업 관련된 부분들을 창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망해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그래도 상권이라든가 입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자영업자들한텐. 그래서 이번 주하고 아마 다음 주 강의는 자영업체들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어차피 창업 상담사는 다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상담을 하려면 이런 어떤 입지나 상권 분석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상권의 개념, 상권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의 어떤 영향력이 뻗치는 어떤 장소,
그 지역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도 나와있네요.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 이거를 뭐라 그런다? 예, 이거를 상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 이거를 상권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다시. 예, 이걸 알아두시고요. 이거 안 지워주네, 이게.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 적어놓자. 상권의 정의, 뭐예요?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상권. 아시겠죠? 상권. 자, 그래서 상권이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지형지세. 예, 지세. 예를 들면, 높낮이라든가 이런 땅이 있고, 강이 있고, 이런 거. 지세. 그 다음 두 번째, 건물이 몇 개 정도 있고, 예, 이런 게 이제 상권. 그리고 유동인구들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상권이라고 본다면, 이건 이제 고정된 범위의 개념이에요. 고정된 범위의 개념. 이걸 상권이라고 그런다면, 현재는 상권을 뭐라고 표현한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 그리고 경쟁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 분석하는 걸 상권 분석이라고 그래요. 유동적인 범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고정된 거예요. 고정된 거. 그러니까 딱 틀에 박힌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어떻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건물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많고 적고는 그 지역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지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즘의 상권 분석은 어떻게 하냐? 나를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외식업이면 먹으러 댕기는 사람은 얼마나 있고 먹는 걸 파는 애들은 얼마나 있는지 이걸 분석하는 게 상권 분석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 강남역 상권, 그러면 건물은 몇백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도로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고, 4차선 도로가 있고, 5차선 도로가 있고, 유동인구는 보통 하루에 평균 유동인구가 몇백 명이다, 몇천 명이다, 몇만 명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진짜 요즘에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얘는 강남역이다. 그럼 강남역에서 내가 외식업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외식을 하러 돌아다니는 소비자들은 얼마나 있고 그리고 그 외식을 판매하는 경쟁자들은 얼마나 있는지 이건 되게 유동적이잖아요. 이런 유동적 범위의 개념도 이제 상권 분석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외워두실 자 상권 분석 고정적인 분석은 어떻게 돼요? 분석의 그러면 지형지세, 그 다음에 건물 또는 유동인구, 그죠? 그러니까 강이나 4차선 도로가 있다 없다 이걸 분석하는 건 뭐예요? 고정적인 분석이에요. 근데 상권 분석에서 유동적인 분석의 예가 뭘까 있을까요? 일단은 내 사업체와 연관된 경쟁자 수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사업과 연관된 소비자 수 이런 거가 되겠죠? 예, 이렇게 구체적인 분석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분석이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개념이에요, 개념. 자, 그리고 상권은 창업자와 경영자는 자신의 상권 확장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상권을 저 위에 있었죠. 상권은 뭐예요?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를 상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네. 점포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인데 이거가 핵심인데 이게 핵심인데 결국은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 그리고 마케팅 단위로의 공간적 범위, 판매를 대상으로 설정한 일정 지역, 그다음에 지역 내 고객이 존재하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 점포돈 이거 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런 상권, 자신의 상업력이 미치는 그 지리적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상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죠. 상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고요. 넘어갈게요. 이런 건 간단하고. 그리고 상권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상가권과 그리고 상세권으로 나눠지는데, 상가권은 여러 점포가 모여 형성되는 구역. 한마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상가 밀집 지역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상가와 상가가 이어진 하나의 그 거리, 그 범위를 상가권이라 그러고요. 상세권은 하나의 점포가 미치는 세력의 범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상권이에요. 그죠? 자, 두 가지네요. 상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로따로 쓰는. 하나는 상세권. 이게 뭐예요? 하나의 상가가 미치는 세력의 범위. 이런 거죠. 예, 반경 몇 킬로.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일산점. 그러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일산점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손님들이 보통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오려면 찾아올까? 그 얘기예요. 이거는 반경이 꽤 넓겠죠? 아웃백은 뭐 예를 들면 반경 뭐 10km라면 예를 들면 뭐 맛집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맛집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맛집이 뭐 있을까? 용산에 있는 뭐 그 뭐죠? 대구탕집. 예,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경우에는 서울 전체가 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더 크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지역 우리 동네에 있는 포장마차,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반경 1km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단지 내 상가 사람들만, 상권에 있는 사람들만 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상세권이라고 그러고요. 상세권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가권은 여러 점포가 모여서 형성되어 있는 구역. 이게 옛날에 상권의 범위였어요. 보통 이게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역 상권, 또 뭐 명동 상권, 아니면 신촌 상권, 또는 뭐 홍대 상권, 이런 어떤 상가권은 여러 점포가 모여서 형성되어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그 중소기업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들어가 보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렇게 쳐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면 네, 여기 보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자.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죠? 네. 여기다 적어놔야지. 상권 정보 시스템 확인.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 상권 분석이라고 있죠. 상권 분석. 이렇게 해서 상권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로그인을 해야 된대요. 이거 여러분들 혹시 소상공인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그 아이디 하나 받으면 이거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업종부터 해서 지역 이렇게 해서 상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디 정도에 이게 나와 있나? 업종 추천도 할 수 있고,
여기 상권 현황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상권 분석이 여기 없어졌나 보네요. 그러면요 유명한 상권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여기 있다. 상권 해가지고 상권은 0이네. 상권 여기다가 명동 한번 쳐볼게요. 명동 치면 예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명동은 뭐 명동 거리 상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산 시장 상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목포 수산시장 상권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떤 기준이에요? 예, 고정 거리 기준으로 해서 나눠놓은 상권이겠죠? 그쵸?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삼각권이죠. 삼각권. 예,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권은 크게 상세권과 삼각권으로 크게 의미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상세권은 어떻게 보면 점포별 상세권, 개개의 점포가 갖는 상권이에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세권을 얘기하는 거고, 지역별 상세권이라고 해서 거꾸로 상권이 여러 점포가 모여있는 이 상가가 가지고 있는 상세권, 영향력, 이걸 이제 지역별 상세권이라고 그러고, 총체적 상세권은 여러 개의 상점과 집단 점포군이 입점해 지역 전체 상권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이제 총체적 상세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뭐 상권과 입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입지가 있는데, 입지는 경제활동을 위한 선택적 장소. 예. 자, 입지 정의는 뭐예요? 경제활동을 위한, 아니면 창업을 위해 선택한 장소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업할 장소,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는 장소. 이게 입지예요. 입지. 자, 입지는 상권과는 달리 분석을 할 때 뭐가 있을 거예요?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죠. 그죠? 한번 어떤 게 있을까요? 입지란 상품과 고객이 만나는 장소.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두 번째, 점포의 대지나 점포가 소지하는 위치적 조건.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입지는 뭐 버스정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고, 또 지하철역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고, 그 앞에 도로는 몇 차선 도로고,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점포의 매출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독점성이다. 그렇죠. 독점성이죠.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창업자는 자연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구 통계적 요인, 교통 요인, 소비 행태 요인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 오늘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만든 조그만 어떤 항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상권과 입지의 관계는 언뜻 보면 입지는 상권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 하위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상권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결국 유리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예. 또 그렇게 했을 때 상권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상권이라도 입지 선정에 실패한다면 해당 상권의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홍대 상권, 또 신촌 상권 이렇게 있으면, 자, 홍대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그렇죠. 패션 또는 뭔가 이렇게 바르고 미장하고 이런 게 더 많아요. 홍대는 아직까지는. 근데 예를 들면 홍대 상권은 이화여대가 있잖아요. 거기 이화여대하고 연대가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신촌 상권 홍대하고 붙어 있어요. 거의. 이대 상권과 잘못 비교했네. 자,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보면 진짜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아무리 좋은 상권이라도 입지 선정에 실패한다면, 이 뜻이 뭐냐면 입지는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업할 거를. 자, 다시 한번 홍대 상권. 그럼 여기는 주로 누가 다녀? 홍대 상권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트렌드를 앞서가는 무슨 족? 그걸 무슨 족이라 그러지?
있어. 그 뭐라 그래. 거리에서 막 거리 공연 족, 뭐, 그렇게 표현할게요. 이런 족들이 많이 다니는 상권, 이란 말이에요. 또 2대 상권. 2대 상권은 주로 어떤 사람? 예, 맞습니다. 패션, 뭐라 그래, 그걸. 패션 리더, 또는 미용, 그리고 뭔가 하여튼 이런 쪽, 네. 미용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상권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신촌 상권은 말 그대로 먹는데 이것도 가성비 싼 거, 예, 먹고 마시는 상권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요. 2대에 저런 패션이더 미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미장원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또 많은 거 맞죠? 결혼 관련된 데라든가 아니면 패션 관련된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어. 사람이 많아. 근데 많이 팔리고 있는데 보니까 먹는 게 없어. 그거 먹는 게 없다고 자기가 그 시장을, 그 상권을 압도하겠다고 먹는 게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안 될 가능성이. 거꾸로 그런 먹자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먹자도 예를 들면 아주 좀 트렌디하고 그리고 좀 분위기가 있는 거라면 홍대. 그쵸? 그리고 좀 싸고 가성비가 높다 그러면 어디? 신촌. 이렇게 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열악한 위치에 있으면서 이직이 꾸준히 표출된다면 입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입지가 중요한데, 이게 이렇게 표현. 입지의 중요성인데, 입지는 뭐예요? 내가 사업을 할 장소를 고르는 건데, 이게 이제 상권과 연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상권은 이런 것들, 이런 상권은 이런 것들, 이런 상권은 이런 것들이 맞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고 또 하나의 입지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장소를 고를 때 상권에서 돌아다니는 주요 인구를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 또 입지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에서 중요한 거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야 함.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려는 게, 장사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매출, 예상 매출을 파악해야 되고, 입지할 때는, 입지 분석을 할 땐 또 파악을 해야 될 게 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정 비용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수익성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월세와 권리금과 그리고 관리비예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상 매출 대비해서 워낙 크면, 그래서 보통 월 입지 관련 고정비 및 그걸 뭐라 그러지? 고정비가 주로 대부분이고요. 고정비가 몇 프로? 그렇습니다. 월 예상 매출 대비 일정 부분이 넘어갈 경우 입지로서는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월 입지 관련 고정비가 월 예상 매출 대비 일정 부분이 넘어갈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출 대비, 제 생각엔 그래요, 20% 이상이면 위험. 예를 들면 한 달에 내가 100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될 것 같아. 그러면 200만원 이상 월세나 권리금, 관리비를 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자리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위험한 자리 또는 수익성이 없는 자리는 주로 어떤 자리다? 상권이 매우 좋은 자리다. 이걸 꼭 인지하라.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위치도 이익이 날 수 있으면 좋은 자리고요. 좋은 입지고, 만약에 아주 나쁜 자리라도, 아니 좋은 자리라도 수익성이 없을 수 있어요. 명동이나 강남역 같은데 먹는 거 들어가면 무조건 망해요. 왜? 한계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서, 한계 매출액이 뭐예요? 한 점포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 매출액, 이걸 갖다 한계 매출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요. 보통 닭집이요, 닭집. 호프집은 회전율이, 한계 회전율이 몇 프로일까요? 예를 들어서, 호프집의 한계 회전율, 한 번 돌아가는 거 하루에, 이게 몇 회전인 줄 아세요? 최대 2.5회전 이상 못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새벽 장사까지 365일 하는데 빼놓고는 2.5회전 이상 절대 못 돌아가요. 보통 맥주를 언제부터 먹어요? 보통 7시, 8시부터 들어가서 먹는데, 보통 한 번 앉아서 나가면 그 다음까지 들어와서 또 앉아서 나갔다가 또 한 번 더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게 2.5회전이거든요. 곱하기 어떻게 해요? 테이블 평균 단가, 뭐 예를 들면 뭐 이거 3명이 앉았다 그러면 뭐 3만원이다. 그럼 3만원 곱하기 어떻게 돼요? 평균 단가 곱하기 테이블 수예요. 예. 이게 하루에 최대한 팔 수 있는 회전율인데, 이거 곱하기 30일, 30일, 아시겠죠? 30일은, 그니까 요거 회전율 곱하기 이거 계산식,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나온 게 뭐 예를 들면 1000만원 이라면, 예,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 이상 월세나 관리비를 낼 장소면 입지로서는 좋지 않은 곳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자, 그 내용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요것도 적어 놓을게요. 상권과 입지의 차이 표 이해, 요거 꼭 알아두셔요. 여기 보시면 이걸 한번 읽어만 볼게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상권은 그러니까 유동인구나 배우지 인구나 경쟁 점포나 아니면 교통 유발 시설이나 아니면 장애 요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상권이고요. 입지는 해당 부지의 형태, 그렇죠? 고자리, 그다음에 접근성 말씀드렸죠. 와야 되는 방법 뭐 이런 거, 가시성, 이 왁구가 나온다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왁구. 쉽게 얘기하면 앞이 좀 넓고 좀 확 튀어 보이면 그런 거 이제 가시성이 좋다 그래요. 이거를 가로 세로를 비교를 합니다. 가로 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전면이면 어떻게 돼요? 가시성이 좋은 거예요. 이쪽이 이쪽보다 훨씬 넓잖아요. 이쪽이 가시성이 좋은 거죠. 훨씬 점포가 커 보여요. 근데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 점포가 이렇게 생기면 이쪽이 대로변이고, 이거보다 이게 작으니까 가시성이 별로 안 좋지. 아시겠죠? 가시성이 안 좋은 건 또 어떤 데 있어요? 지하 같은 거 가시성이 안 좋죠. 지하는,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성은 이런 걸 나중에 다 입지 분석 표를 이용해서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합니다. 자, 다시 지우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점포 형태는
뭐 시설 구조랑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점포가 어떤 식으로 돌아앉아 있는지, 아니면 점포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고 들어간 다음에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주차시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점포가 소재한 위치의 조건이죠. 그걸 이제 입지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분석 목적은 어떻게 보면 상권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입지는 그 해당 점포를 분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파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수익성이 가장 중요니까 돈이 남을지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 앞에 있는 내용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3교시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